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2021년 벚꽃 개화 시기 알고 계신가요? 올해는 빨리 따뜻해진 적에 작년 대비 일주일가량 빨리 피는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청주 무심천의 벚꽃 나무들도 몇몇 그루는 벌써 폈고요. 나머지 나무들도 곧 만개할 듯 통통한 봉우리가 흰 꽃잎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흐드러지게 핀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주시에서는 코로나19의 또 다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벚꽃 나들이 구간인 무심동 서로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적극 동참 부탁드리면서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 입법 예고를 강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입니다. 2조 2항을 살펴보면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때 도지사가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예를 들어 현재 지자체가 맡고 있는 주정차 단속 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려 할 때 경찰 측 의견 청취 없이 조례 개정으로 이관이 가능해집니다. 현장에서 자치사무인지 자치경찰 사무인지 분간이 안 된 상태로 경찰이 모든 것을 수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례안 16조 역시 충청북도와 경찰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예고된 사례입니다. 경찰청 표준조례안에는 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후생 복지와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충북의 조례안에는 자치경찰 사무국의 직원으로 예산 지원 범위가 좁혀져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범위를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과 같이 확대할 경우 지방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고 설명했지만 17개 시도 중에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과 다른 곳은 충북과 제주 둘뿐입니다. 그게 완전히 구분돼서 사면 안 되거든요. 사무와 조직과 신분이 국가경찰인데 이것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경찰의 사전 통보 없이 입법 예고를 강행한 것은 자치경찰 운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국내 1위 시멘트 업체인 쌍용양회가 강원도 영월의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예정지와 불과 2-3km 떨어진 제천시와 단양군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를 출범하고 결사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대표 시멘트 업체인 쌍용양회가 지난 60여 년간 채굴한 뒤 폐광한 석회석 광산입니다. 쌍용양회는 이 폐광산을 이용해 19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560만 톤, 축구장 25개 면적의 폐기물을 묻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예정지가 동공이 많은 석회암 지대다 보니 침출수가 유출된다면 강원도 영월은 물론 제천, 단양 지역 상수원과 지하수 오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시작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제일 중요한데 물을 오염시켜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즉각 철회하라!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 추진에 반대하는 제천과 단양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파헤쳐놓은 폐광 지역을 각종 산업 폐기물로 메우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친환경적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제천시 송악면 주거지역과 매립장과의 거리는 2.5km, 제천 시민의 상수원인 장곡 치수장과는 3.5km 거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제천 시민이 전체가 먹는 그 치수장에서 만약에 그 침투수가 노출이 되면은 거의 재난급 그 불행이 제천에 온다고 봅니다. 앞서 제천시도 시민단체와 함께 폐기물 매립장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과 발맞춰서
매립시설이 더 이상 유치되지 않도록 적극 반대 투쟁을 하겠습니다. 제천시와 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열리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4년간 각종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건데 지회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5년간 일한 A씨는 지난 2017년 지회장에게 부적절한 회계 처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카페 수익과 업무 추진비 등 내부 지출에서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었던 겁니다. A씨는 문제 제기 후 지회장의 지속적 괴롭힘이 돌아왔다고 토로합니다. 장애인인 A씨의 걸음걸이를 동물에 비유하거나 보행 보조기구를 차에 옮길 때 동료 직원들에게 도와주지 말라고 지시하고 전 직원 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일삼는 등 4년간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네가 그랬지라며 의심하고 닥달하고 아니라고 해도 도대체 내가 알지도 못한 일들을 다 내가 했다고 뒤집어 씌워 악다구니를 쓰고 공격을 하고 너무도 참담해서 사무실에서 죽을까도 생각했었고. 결국 A씨는 지난달 퇴사했고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들이 A씨의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4년 동안에 이런 아픔을 저는 뼈저리게 옆에서 느껴왔고 또 왕따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 침해 문제가 재발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한 줌의 의혹 없이 조사하며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지회장은 위탁 운영하는 카페 수익과 업무 추진비 등에서 한치의 회계 부정도 없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한 괴롭힘도 일체 없었다는 입장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청주시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 접수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A씨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지회장은 협회 내 사용자 격이어서 달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가해 당사자가 대표일 때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호 대책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의 지점이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청주시는 관련 자료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진상 파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층간소음 등 이웃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상설센터 설치 조례를 추진해 관심이 컸는데요. 하지만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행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보복 스피커가 유행하고 폭행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과 주차, 흡연, 애완견 갈등 등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는 센터 설치를 두고 의원들과 집행부 간 이견이 첨예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동식 의원은 갈등 관리 전문 인력이 현장에 개입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당수 의원들도 생활 속 이웃 간 분쟁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제정돼 운영된다면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어도 중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얘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관리해서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층간소음 등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는 청주시의 무관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시에서 모범적으로 이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진짜 법이나 경찰까지 대동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지만 청주시는 이웃 분쟁 조정센터의 역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2년 전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활성화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대표 발의한 최동식 의원의 돌연 철회로 자연 부결됐습니다. 이웃 분쟁 종류가 좀 광범위하지 않나. 생활 분쟁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이제 모든 사법 문제까지 해결을 요구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요. 사실상 청주시의 반대로 좌절된 이웃 분쟁 조정센터를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LH 직원 땅 투기 여파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 충북 경찰이 도내 산단 예정지에서 벌어진 투기 행위를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내부 정보 부정 이용과 차명 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 등의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 3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없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진천군도 어제 공무원과 군의원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는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787명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 그리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군의원 8명으로 성석지구 도시개발과 진천복합산업단지, 광해원 제2농공단지 등 3곳이 대상입니다. 진천군은 전수조사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세계반 18명의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